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은 양화편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아가 등장합니다. 제아는 공자의 제자로서 이름은 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변에 굉장히 능해서 말을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공문 10철 중에 한 명이죠. 제아가 묻기를 3년의 상은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상은 그 기간이 이미 이자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오래입니다 라고 오래 구자가 서술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3년의 상은 3년상은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간 예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3년은 여기서 부사로 들어있죠. 군자가 3년간 3년 동안 예를 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3년상을 치르는 것만으로 일반적인 예절을 행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먼저 이 여기서 얘기하는 행하는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올해가 있죠. 올해는 길, 흉, 군, 빈, 가로 나눠집니다. 길례는 길한 것이고요. 또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흉례는 상례를 의미하고요. 군례는 군사적인 활동, 활쏘기나 훈련 같은 것들, 그리고 사냥 활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빈례는 손님을 맞이하고 또 사신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가례는 혼례와 책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뭐 군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책봉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올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궁중에서 황제 혹은 제후, 왕 이런 사람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왕 아래에 왕 바로 밑에 지위가 굉장히 높은 일반 관리들은 관혼상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관혼상제라고 하는 사례를 행합니다. 주자가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사례 체제를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관례는 저희가 말하는 성인식의 의미가 될 거고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관례에 대한 의미가 사실 퇴색이 되었죠. 혼례를 치르면서 같이 행해지기도 했고요. 혼례는 혼인을 의미하고요. 상례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예절이고 제례가 제사를 의미할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양반들, 높은 신분의 관리들이 행하는 예가 될 겁니다. 여기서 예를 행한다 할 때 이 예는 예절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봐주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혼인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관례라든지 이런 집안 일들 그리고 또 나라의 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은 이게 너무 긴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3년간 또 음악을 하지 않으면 보통 저희가 항상 예악이라고 해서 예에겐 악이 따라왔죠. 이 많은 예를 거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하기 위해서는 이 음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도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곡식, 그러니까 묵은 곡식, 작년의 곡식이 될 겁니다. 작년의 곡식이 이미 모두 사라진다는 거는 다 먹어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다 이미 바닥이 나고 또 새로운 곡식이 다음 해가 되었으니 1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곡식이 또 이미 될 승자가 서술어로 쓰여서 익다, 생겨나다, 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올라와서 이미 다 익었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부싯돌 숫자를 보통은 나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끌찬 구멍을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끼리 비비게 되면 불이 새롭게 올라오죠. 그래서 나무에 새롭게 구멍을 내어 불을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고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 보통 한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절기 중에 하나이죠. 보통 날짜가 양력으로 4월 5일경이고요. 하루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4월 5일 날 정도로 되는 이 한식날은 불을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찬 음식만 먹게 되는 날인데요.
이에 대한 유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자추라는 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자추는 공자보다도 이전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의 사람이고요. 이 계자추가 굉장히 충신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그 왕이 계자추를 뒤늦게 등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자추는 이미 세상을 등진 상태였고 산으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계자추를 불러내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지르게 되는데 계자추는 그 불을 지른 산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불에 타 죽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서 그날은 불을 쓰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 음식만 먹는 일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계화라는 이 의식 때문에 한식날 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대에 중요한 거였죠. 지금이야 뭐 어디서든 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예전 같은 경우는 불 자체로도 이미 위험을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에너지로 볼 수 있죠. 이 한식날쯤이 되면 추워졌던 것이 거의 따뜻해지고 봄이 되고 더 이상 불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고 이런 계절이 오게 되고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예전의 불을 꺼트리고 불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한식을 기점으로 옛날 오래된 불을 꺼트리고 새로운 불을 켜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불이 잠시 꺼진 이날, 한식날 찬 음식을 먹는다 라는 그런 설입니다. 어쨌든 이 한식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 전에 불이 꺼지고 그리고 새로운 불이 새롭게 고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싯돌을 새롭게 만들어내어서 불을 고쳐 새롭게 만든다 라는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 이렇게 곡식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한 불도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 앞에서 기자는 기간할 때 기자였는데요. 여기서 기자는 만 1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입니다. 이 기 의미 자체에 1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한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기년복이라는 그런 말도 간혹 나오게 되죠. 상례를 치르고 나서 1년간 이제 1년상을 기를 때 기년복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기자는 1년이라는 해석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오를 가자 저희 캔이라는 의미로 쓰였었고요. 이미 이자가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그치다 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표까지 있고요. 그래서 1년이면 그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그쳐도 괜찮습니다. 그쳐도 무방합니다. 라고 여기까지 제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불도 새로워지고 곡식도 새로워지고 또 너무 길어지면 예도 행하지 못하고 악도 행하지 못하니까 3년 말고 1년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밥식자가 지금 서술어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아비 부자가 저라는 지금 지시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 밥, 여기서 밥은 쌀밥을 의미하는데요. 본래 이제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죠. 거친 밥을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 쌀밥을 먹고 또한 입는다 역시 서술어고요. 옷 의자가 그리고 저 비단 옷을 입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없고 거칠거칠한 배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쌀밥을 먹고 저 비단옷을 입는 것이 여자가 너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너에게 편안하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편안하겠냐 라고 하니까 제아가 얘기하길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편안하다면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로 역시 쓰이고 있죠. 너가 편안하다면 그것을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그렇게 해라. 너가 그렇다면 1년 동안 1년상을 치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역시 지아비부자가 맨 처음에 나오면 발어사라고 했습니다. 대저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지금 현대 한국어처럼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저, 군자가 지금 갈짓자 은는이가로 쓰이고 있고요. 주격조사입니다. 군자가 상중에 있을 때에는 군자가 상중일 때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다. 맛있는 걸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다. 지금 똑같은 악자지만 여기서는 악자, 여기서는 락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다. 역시 지금 뜻도 다르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서 쌀초자가 지금 거처하는 곳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편안하지 않으니 그래서 고로라고 하는 뜻으로 가지고 있었죠. 옛고자가. 그래서 고로라는 건 한국어로 지금 그러므로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썼고요. 그러므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집에 있으면서도 편안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1년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가 편안하다면 그것을 하여라. 그렇게 해라. 1년상을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짓자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아가 나가게 됩니다. 항상 당사자가 나가면 공자께서 한마디 꼭 더 붙이시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는 지금 제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아를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갈짓자 은는이가로 쓰이게 되었고 제아가 인하지 못하다라고 종결사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제아는 인하지 못하구나. 약간 뒷담화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아는 인하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시 부사죠.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은 된 후에 그러한 연후에야 면한다. 무엇을? 부모의 품을 면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품, 지금 요거 명사로 쓰이고 있죠. 부모의 품에서 면한다, 벗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발어사고요. 대저 3년의 상은 여기까지 요 문장의 주어입니다. 3년상은 천하의 통하는, 천하에 통하는, 즉 공통하는 그런 상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3년 동안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죽게 되면 자식은 3년 동안 돌봐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것이 공통의 상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는, 즉 제아는 요거 지금 다 연결된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어조사야자 역시 은는이가로 쓰이고 있고요.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아는 있다. 3년의 사랑이 여기까지가 있다의 대상입니다. 3년의 사랑이 누구에게서 그의 부모에게서 있었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조사 호자는 종결사 중에서도 감탄, 의문 등에 쓰이는 종결사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3년을 안 할 수가 있냐, 부모의 사랑을 3년간 못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21장에 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아에 대한 어떤 평가 역시 될 수도 있고요. 예절에 대한 이야기, 또 상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3년상에 대한 근거로서 또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흥미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구절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예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때로는 뭐 예의가 없고 혹은 교양이 없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죠. 예절이라는 게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예절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왜 생겼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밥상을 그냥 들고 오면 될 텐데 이렇게 눈썹 높이에 맞춰가지고 꼭 들고 와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서양 음식을 먹을 때 보통 뭐 식기를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집어서 먹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절이죠. 또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사실 절을 한 번 해도 될 거고 아니면 내가 내키는 대로 조상님이 막 보고 싶은 만큼 엄청 절을 많이 해도 될 텐데요. 딱 2번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예절은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이를 통해서 나 역시도 마음을 또 편하게 갖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씩 생겨난 것이겠죠. 따라서 공자께서 너가 마음이 편안하냐? 너가 그렇게 행동해도 거리낌이 없냐?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절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금 더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꼭 지금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보기에는 굉장히 제아가 공자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30살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린 제아가 참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제아가 보기에는 왜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굳이 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과 이렇게 맞추어 봐도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게 사실 정말 몇천 년을 이어 어쩌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냥 그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좀 나이에 관한 어떤 시각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의 젊은이들도 나이가 들면 또 변하고 또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좀 어렸을 적엔 또 그 시절 나름의 어떤 개구쟁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둘 다 지금의 자신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생겨나는 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21장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또 생각할 거리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좀 곱씹어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1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종일 밥을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부를 포자가 지금 서술어로 쓰여 있고요.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고 마음을 쓰는 이 바소자가 지금 2글자를 묶고 있고요. 마음을 쓰는 그 바가 없다면, 마음 쓸 곳이 없다면 어렵다. 곤란하다라고 지금 종결사 2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밥만 막 먹고 마음 어디 두는 데가 없으면 그건 좀 곤란하다. 여기 지금 박과 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통 박을 쌍육이라고 하는 그 주사위 2개를 던져서 이제 하는 어떤 도박이죠.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장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육이나 혹은 바둑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요거는 부정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질 현자 그 자체가 낫다라는 서술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낫다
낫다라고 역시 종결사 2개 붙었습니다. 자, 이 쌍욕은요, 사실 도박의 일종이죠. 도박이라고 하면 조금 과하긴 한데 장기나 아니면 바둑 이런 것들로 본다면 그 자체로도 사실 훌륭한 취미생활이 되기도 하고요. 뭐 사교 활동도 되고 뭐 치매도 예방하고 좋은 오락거리가 될 수 있겠죠. 머리도 써야 되고요.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아주 훌륭한 이런 오락거리들을 즐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더 좀 늘어지게 되고요. 먹기만 하고 또 이렇게 전혀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늘어지고 나태해지고 움직이기 싫고 뭐 기운도 없어지고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게임 같은, 지금의 온라인 게임 같은 그런 오락거리가 좀 있으면 그나마 좀 일어나서 앉고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조금 더 기운도 나고, 또 그렇게 기운이 나다 보면 공부를 좀 어떻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앉아서 게임하고 오락거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